4부 시작합니다. 현대인은 대부분 보편적인 가치에 굶주려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노리고 공격하면 휘청거리기 쉽다. 이것은 마치 애정에 굶주린 여성들이 사랑을 속삭이는 말에 현기증을 일으키며 상대에게 넘어가는 것과 같다. 이것은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 엄청난 재앙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원리이지만 좋은 방향으로 사용하면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원리이기도 하다. 제4의 원리 사람은 사랑받고 싶어하며 배신을 두려워한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사실을 역이용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무리 생활을 하는 인간은 일단 동료라고 인정하면 서로에게 충성을 다하는 본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심리 조작을 거는 자는 동료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친밀감을 내세우며 애정과 공감을 적극적으로 나타낸다. 가령 애정 폭탄이란 것이 있다. 집중 포화를 하듯이 신도들이 입교 후보자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계속해서 말해주는 방법이다. 부끄럽기도 하고 자신이 받아들여지고 소중하게 대접받고 있다는 감정을 느끼게 된다. 이것은 평소에는 맛볼 수 없는 쾌감이고 기쁨이다. 그리고 친밀감과 호감을 갖게 된 사람이 하루만 더, 일주일만 더 세미나에 참석해보지 않겠냐며 권유하면 냉담하게 거절하지 못하게 된다. 조금씩 보여주면서 단계적으로 끌어들이다가 어느새 푹 잠기게 하는 것이 이들이 권유할 때 쓰는 상투적인 수법이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인정 욕구는 상당히 강력해서 자신을 인정해주는 존재에게는 긍정적인 감정과 충성심을 갖게 된다. 그 결과 자신을 인정해주는 존재를 배신하는 행위에는 강한 심리적 저항을 느끼게 된다. 이 심리적 저항은 심리 조작의 힘이기도 하다. 부드럽게 대해주면 배신할 수 없다는 이 원리는 뒤집어 생각해보면 사람은 배신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동물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다. 즉 조직이나 동료에게 인정받고 있다고 믿으며 스스로 나서서 희생하려고 했어도 만일 그 생각에 의심이 생기면 심리 조작이 풀어진다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의심을 자극하고 팽창시켜서 탈세내뿐 아니라 역심리 조작을 하는 일도 가능하게 된다. 제호의 원리자기 판단을 불허하고 의존 상태를 유지시킨다. 희망을 약속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제3, 제4의 원리는 결코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격려하는 데 있어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것이 악질적인 심리 조작으로 실행되면 주체적인 행동이나 자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컬트 종교는 신도마다 멘토 상담력가 되는 선배가 있으며 세세한 일까지 모조리 멘토와 상담하게 한다. 모든 것이 자신 이외의 존재에 의해 결정된다. 아무리 인생의 의미와 희망을 약속해준다고 해도 스스로 자신의 인생조차 결정해갈 수 없다면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뒤에 무슨 희망이 있다는 말인가? 하지만 이런 상황은 상류층 아이들에게도 일어나기 쉽다. 어렸을 때 엄마가 아이 대신에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의사결정까지 해주었다면 아이가 성인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대신해주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교제 상대를 선택하거나 프러포즈에 대한 답변까지 엄마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 주체성을 갖지 못하고 완전히 타자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컬트 종교의 신자와 50보백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심리조작의 원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거기에는 심리조작의 기법이니 뭐니 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인간이 안고 있는 본성적인 약점이나 과제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런 약점이나 과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나 사회가 붕괴될 때 한층 심각하고 깊은 문제로 나타나기 쉽다. 스트레스나 상처를 받은 마음을 끌어안고 보편적인 가치나 애정에 굶주린 고독한 현대인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함정이나 위험을 인식하고 면역력을 기르는 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실장 심리 조작은 풀 수 있는가? 세뇌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옴질리교에 들어간 것입니다. 심리 조작은 조작하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조작하거나 지배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다.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미 그것을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심리 조작을 당하는 것이다. 강하고 흔들림 없는 존재와 동일시되고 싶은 마음이 심리 조작 기술에 걸리게 만든다. 따라서 심리 조작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심리 조작을 거는 사람의 잘못이나 죄를 밝혀내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심리 조작에 걸린 사람이 자신보다 강력한 존재에게 의존하고 싶어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을 지탱해갈 수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실패로 끝나고 만다.
결국 의존과 자립의 문제다. 스스로 자신을 지탱해가는 일이 당장은 어려울지 몰라도 신뢰할 수 있는 가까운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립해 나가는 것이 심리 조작에서 벗어나는 가장 올바른 길이다. 그런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채 의존하던 존재에 대한 환멸만 갖게 되면 불안정하고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되어 우울증에 걸리거나 자살을 기도하는 경우도 있다. 또는 망상에 빠져 현실을 부정하고 계속 의존하려고 하거나 다른 의존 대상에 달라붙게 된다. 있지 되었든 모두 진정한 회복도 자립도 아니다. 정면 대결 디프로그래밍. 디프로그래밍 탈세뇌는 달리 보면 역세뇌라고도 할 수 있는데 세뇌 한 측이 시행하는 방법을 뒤집어 적용하는 방식이기에 그 과정에 공통되는 부분이 많다. 세뇌가 피험자를 격리하고 방해가 되는 사람이나 정보를 차단시키듯이 디프로그래밍도 우선 본인을 교단이나 동료 신도와 격리시켰다. 심리 조작을 걸어놓은 존재에게서 멀어져 있지 않는 한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본인의 신념에 타격을 주어 비집고 들어갈 틈을 만든다. 교단의 문제점이나 교리의 모순점을 밝혀내고 단지 이용되고 착취대로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세뇌를 당한 사람은 당연히 거짓말이라든지 근거 없는 중상모략이라고 반박하면서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증거를 준해서 줄기차게 설득해야 한다. 애초에 정면 대결 기법은 철저하게 공격해서 백기를 들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대립이 심화되어 신념을 강화시키거나 한층 집착하게 만들어 역효과가 날 수 있다. 만일 탈세뇌시키지 못하면 격렬한 적이나 증오를 갖게 되어 그 뒤에 대처하기가 한결 어려워진다. 세뇌를 깨트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극도의 긴장감이나 두려움, 피로 등이 세뇌에 이용되듯이 이와 같은 요소들은 종종 탈세뇌에도 활용된다. 탈세뇌에 성공하면 친구나 가족을 되찾을 수 있지만 실패하면 그들에게 최악의 적이 되는 마지막 도박과 같다. 그래서 일단 시작하면 철저하게 공격해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어영부영할수록 위험한 방법이다. 탈세뇌를 위한 국가의 개입. 주체성을 존중하는 엑시트 카운슬링. 탈세뇌에 거친 방법이 비난을 받고 본인의 자유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본인의 건강이나 행복한 삶이 위협받는 경우에도 가족이 개입하기가 어려워졌다. 기존의 탈세뇌 기업에 대한 반성으로 새롭게 등장한 기법이 엑시트 카운슬링이다. 정면 대결을 중시하는 탈세뇌와 대조적으로 엑시트 카운슬링은 수용과 공감으로 신뢰 관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가족 간의 관계를 호복하는 게 중점을 둔다. 왜냐하면 심리 조작의 근본적인 문제는 의존성이며 가까이에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타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반대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되찾으면 자신의 주체성을 훼손시키는 대상에게 구태여 의존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유대감과 자기의식의 회복. 의존적 관계에서 탈출해서 자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원래 있어야 할 관계를 회복하고 자신의 가치를 더욱 건전한 형태로 되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신뢰할 수 있는 존재와 긍정적인 관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디프로그래밍이 임무를 맡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의뢰한 가족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것과 대조적으로 엑시트 카운슬링은 오히려 가족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신뢰 관계를 되찾으려고 한다. 이것은 어떤 의존 관계이든 거기에서 벗어나게 할 때 명심해야 할 사항이다. 심리 조작 문제는 결국 자립과 의존의 문제로 귀결된다. 얼마나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가 핵심인 것이다. 에필로그. 심리 조작이란 주제는 현대인에게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하려는 주체성이 있는가를 묻고 있다. 정보가 홍수를 이루고 현실감이 희박한 불균형적인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스스로 선택했다고 말할 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나 공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고 체험만이 아니라 과거의 역사에 비춰보아서 판단하고 냉철하게 행동할 수 있는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심리 조작은 테러리스트와 같은 언뜻 보기에도 위험한 집단의 전매 특허가 아니라는 점이다. 상냥한 얼굴을 하고 당신에게 봉사하는 존재로서 어느 결에 당신의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당신을 조종하는 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두어야 한다. 1차 세계대전 때 이미 물리적 심리적 심리 조작술은
일정 경지에 다다랐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최면술부터 세뇌, 암시에서 출발해서 현대에 이르러서는 타인을 마음대로 조정하려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심리 조작은 잘못된 목적으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리 조작은 상당히 위험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냉전 시대 때부터 첩보전에 흔히 사용된 심리 조작은 더 나아가 자아를 완전히 파괴하고 좀비처럼 타인의 명령대로 사람을 움직일 수 있게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 와서는 작은 희망도 사라진 사람들에게 구원이라는 달콤한 말로 마음속으로 교묘하게 사이비 종교나 다단계 업체들은 파고 들어갑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모두 내어놓고 심지어 가정을 파괴하고 목숨까지 내어놓고 국가적인 문제가 된 상황들은 결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체 공동체 생활, 외딴 곳에서의 기숙사 생활을 하면 성적이 더 좋아지고 종교에 더 빠져들기도 하는 이유는 외부 감각 환경들을 차단하기 때문에 심리 조작이 끼어들 여지가 더 커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문명과 함께 지탱해온 종교 역시 암시요법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객관적인 수치화된 데이터보다 당신은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점점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질병은 이미 치료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확언에 가까운 암시요법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강한 효과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심리 조작의 강력한 예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드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어떠한 세뇌가 시도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각종 미디어를 통한 긍정적인 세뇌, 부정적인 세뇌, 개인적인 최면, 암시 등이 본인의 삶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탈세뇌를 위한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강한 자의식을 갖고 독립의지와 냉철한 판단력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람들은 심리 조작이 되기 쉬운 부류입니다. 늘 타인의 눈치를 보며 지나치게 상대방을 배려한다. 의존성 인격장애. 모든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 높은 피암시성. 높은 이상을 꿈꾸는 한편 마음속에 열등감을 지니고 있다. 불균등한 자기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정신이 약해진 상태다. 스트레스와 갈등. 주변에 믿고 의지할 대상이 없다. 취약한 지지 환경. 여기까지 심리 조작의 기술 마지막 회 4부 소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물음표에 대한 호의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